자, 그리고 종묘 얘기 관련돼서 얘기하는 지금 서울시로 오면은 지방선거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8시간 동안 명태균 씨 그리고 오세훈 시장 대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이 과연 이제 오세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오세훈이 내 앞에서 뭐 4번 울었다느니 뭐 아니면은 뭐 도와주는 대가로 아파트 한 채 받아오라고 한다든지 서울시 국감 나가서는 황금이 엄마가 아파트 한 채 받아서 돌아오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그것도 격가지긴 한데 무슨 뭐 거의 로맨스였다. 김영선과 남편도 예. 골드비스의 마음을 미치겠습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오세훈 씨의 물주 또는 흔히 말하는 후원자. 네. 예, 김모 씨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드러났어요. 네. 돈을 준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과연 오세훈이 알고 있었느냐, 시켰냐, 어디까지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았느냐를 이제 확인해 봤을 거라 봐요. 네. 실제로 특검의 결과가 오세훈까지 기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난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물론 명태균 씨는 묘한 특징이 있죠.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약간의 다른 해명을 하지만 대체로 보면 큰 사실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장은 있어요. 네. 뭐를 이렇게 이만큼을 이렇게 부풀려 하는 네. 거는 있지만 큰 틀의 팩트는 거의 다 맞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런 패턴으로 보면 오세훈 씨랑 대질하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 팩트만 나오면 증거를 들이대면 오세훈 시장이 말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등등등 보면 기소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해야지. 좋아할 사람이 있죠. 나경원이라고. 아마 기소까지는 하지 않을까. 대질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여러 준비 작업을 하고 마지막 확인 과정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탐문을 해보니까 오 시장 캠프에서는 요거 대질 전까지는 뭐 대세 지정 없다. 그냥 차분하게 간다. 내년도 지방선거 준비 제대로 하고 있다. 요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아마 대질하고 나서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어야죠. 전 진짜 서울 시민으로서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가장 큰 숙제가 서울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제 남천동에서 제 개인의 소수의 의견입니다. 네. 나경원이 이제 11월 20일에 그 빠루와 관련된 내용, 네. 국회 선진화법 관련된 선거가 나옵니다. 네. 의외로 나경원, 오세훈 둘이 아닌 다른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를 돌면서 오세훈도 날아가고, 날아가고. 나경원도 날아갈 날아가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누가 나오죠? 누가 되든 좋죠. 한동훈은 본인이 지방선거는 안 나간다고 했고, 그러니까 많은 저 시청자들이 나도 안 나간다 하고 막 했죠. 아니, 저는 안철수 경기도 의원이라니까. 시장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너무 나쁘지 않아. 나쁘지 더러워진 않다. 상태로 나오면 얼마나 네,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제발 좀 투표 좀 제대로 합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종묘 얘기 제가 서두에 던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레임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강 버스로 공격만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했더니 출통 진짜. 버스라고 했더니 2시간 걸린다니까 수상 버스다. 사실상 유람선으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네. 거. 잘 돌아다닐 수 있다 했는데 화장실 문 안 열리고요. 계속 사고 나고 작업자 추락해 사고 나고요. 네. 갑자기 진짜 멈추고요. 기도 부족하고. 예, 예, 예. 사람도 떨어졌어요. 네, 사람 떨어졌어요. 이게 직원이 버스예요? 네, 직원이 이거 관리하다가 근데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떨어지니까 또 하는 말. 직원의 개인 실수다. 직원 개인 과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니 마느니 하고 앉아있는데 네. 지금 수상버스 한 대를 이따위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지 같은 곳에 입찰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이거는 수상버스로서는 실패는 실패대로 하더라도 네. 애초에 수상버스 제작업체가 왜 저기가 되었는가? 그렇죠. 여기가 진짜 더 큰 문제가 저는 생각이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본 네. 경험이 없는 일종의 이제 수리조선 뭐 조그맣게 하던 그런 데 갔더라고요. 한 번도 어쨌든 저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고 당시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시간은 짧고 빨리 하자고 하니까 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 선박 페어가 굉장히 커요. 스페인 이런 데가 세계적인 글로벌 그 선박 그러니까 신제품도 나오고 중고 제품도 막 나오는데 그때 아마 이게 이제 바다에 다니는 그 요트랑 네. 민물에 다니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특징이. 그래서 그때 한강 민물에 적합한 게 중고로 큰 게 나와 있었나 봐요. 네. 그걸 많은 사람이 추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훨씬 비싼 돈을 지금 이쪽에 선불까지 주고. 내면서 만들어 보지 않은 데다 한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SH입니까? 서울 시민들의 맞아요. 세금을 이루어진 데에서 보증까지 지금 무담보로 네. 서준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시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어쨌든 저는 이게 한강판 와우 아파트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사실 와우 아파트 공개됐을 때도 하청에 지하청인가 4차 하청까지 내려갔나요? 그러니까 원래 공사비를 뭐 100만 원을 주면은 네. 깎고 해서 2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우두두 무너졌는데 한강버스 입찰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강이 네. 진짜 정말 환장한 게 또 한강에 그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물이요? 어디서 해먹 또 뭐, 같은 거. 해먹 같은 거를 한강에다가 놔가지고 뭐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한두 푼 그 몇 억 들어가는 건데 그건 뭐 자기 돈입니까? 제발 한강 좀 내버려 달라고. 자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강이 종묘 지 앞에다가 거냐고. 종묘 앞에다가 이제 또 이제 이제 또 종묘로 갔습니까? 네, 종묘 앞에다가 고층 건물을 허가해 주면서 네. 막 새로운 프레임 전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프레임 프레임 전환. 전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뭐 나는 서울시를 이렇게 재건축 이렇게 재개발 화끈하게 풀어주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 종묘 관심 없죠. 이 사람은 종묘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유네스코에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했는데 그 완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파트 민심을 자극해서 여기에 기대서 내가 다시 한번 네. 올라가겠다는 네. 뜻인데 네. 웬만한 지금 도시건축계획과나 건축학과 교수들은 이거 다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묘라는 아름다운 지역 사대문 안에서는 이런 뷰가 보이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고 맛있고 멋이다. 네, 그쵸. 우리 캐대언에서 뭐 나간읍성이나 이런 것들 잠깐 그쵸. 보였을 때 그게 서울만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매력이 충분히 반감됩니다. 이 얘기는 에펠탑 주변에 둘러싸서 100층짜리 건물 4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너무 프랑스 시민들이?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바깥에 예를 들어서 원래 그냥 섬으로 만들어서 여의도처럼 100층 네. 건물이 이미 올라가 있는 곳에 만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굳이 여기에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을 일단 한강버스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나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막으려고 현 정부와 총리가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 총리 계속 끌어들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보다 자기보다 높거나 인지가 그쵸. 높은 사람을 때려야 올라가는 건 정치인들은 네. 이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더러운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문에 그 돌 박는 거 6개 돌 박는 거 그거 좀 막아주세요. 6m짜리 돌을 6개 박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너무 흉물스럽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막아야죠. 또 그리고 종묘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도시건축가들 얘기 들어보면 원래 33층 맞아요. 원래 33층에 원안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갑자기 이제 100% 45층. 올려서 50층. 아 50층. 네, 이런 식으로 만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림자나 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왜 원한대로 가지 않느냐. 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내 한복판에서 제일 지금 이제 기존 청와대를 기준으로 그 근처에 제일 높은 게 38층인가밖에 안 될 건데요. 네. 근데 50층을 한다? 자기들이 그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 뷰가 좀 좋을 수는 있겠죠. 혹시나. 네. 근데 나머지 다른 쪽에선 다 그것 때문에 가려지고 네. 종묘에 이제 그림자들이어지고 그러면 그건 조상님에 대해서 음지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 전통에 양택, 음택이 있잖아요. 네. 묘지도 다 묘지나 사당도 양지 바른 곳에 하고 이런 게 우린 전통이었고 네. 그걸 잘 보존해서 지금 세계 유네스코까지 된 거잖아요. 그럼요. 문화유산까지. 아니 우리 파묘 영화 1000마리 넘게 들어서 조상 묘자리 잘못 응달 지는 곳에 잘못 써가지고 맞아요. 다른 데 옮겨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 종묘를 이상한 데 했겠습니까? 가장 그렇죠. 좋은 위치에 했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네. 이제 서울대 김경민 교수라고 있는데 네, 알죠. 그 일본 왕궁 앞에 동경에서 가장 큰 건물이 들어선다. 종묘 앞에 서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아, 그래요? 거짓 기사를 쓴다라고 김경민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그래요? 곧 완공될 토치타워는 일본 왕궁 동쪽 문에서 걸어서 16분 1km가 넘는 위치다. 종묘 앞에 건널목 건너서 갑자기 50층 건물 나오는 것과 다른 이야기다.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일본 왕궁에서 토치타워까지 걸어본 다음에 기사를 다시 써라. 오, 라고 김경민 이야기를 교수님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었는데 뻔했네. 제 방송도 같이 하면서 혹시나 이분이 또 갑자기 이상해지나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뭐 하려고 하면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해외는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해외 팩트가 체크가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이 근처를 어디까지를 근처로 할 것인가, 옆이 돌아서 바로 보이는 곳이 근처로 할 것인가, 1km를 근처로 할 것인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지 마요 제발 좀. 네. 오세요. 그러면 비교 기사를 쓸 거면
하면 네. 종묘의 위치와 종묘 옆에 들어설 아파트의 위치 걸어서 쓰시고 아까 전에 토치타워까지 걸어서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걸어서 거리를 재서 써야지 바로 옆이라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서울에서 종묘에서 직선 1km면 거의 남대문 근처 올 텐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대문 여기는- 안과 사대문 밖을 구분하자는 게 이 교수님 주장이죠. 오세훈만 없으면 갭니다. 제발 기소해 주시고 이 사람은 죄 지었으면 제발 처벌받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새로운 시장이 와가지고 서울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유네스코에서도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는데 완전 무시하고 지금 2배, 그러니까 기존도 한 70m 높이였는데 이거를 2배로 140m 높인다는 게 이게 말이 산소 없어. 됩니까? 거기 네, 산소 말도 안 못 돼요. 살아요. 아, 진짜 네. 오세훈 빨리 시장직 정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좀. 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같이 해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오세훈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가 오.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분명히 연말 즈음 또는 내년 초 즈음에는 수상버스 관련된 입찰 비리들. 비리가 나올 겁니다. 왜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어디서 자료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걸 들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피해가긴 없다. 어렵다. 네. 그걸 민주당도 포착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알아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미친 듯이 홍보하고 다닐 겁니다. 내일이자 곧 그의 일이거든요. 네. 그럼 저희 같은 달콤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서 네. 열심히 또 알림이 되지 않겠습니까?